자, 이번 파트에서는 모스 구조에서 커패시턴스, 전압,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스 구조를 얘기할 때 메탈과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제 메탈과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인 경우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마이너스가 유도되고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플러스가 유도되고 자, 이런 기본적인 커패시터 구조를 생각해서 우리가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틱 이 IV 커브라면 커패시턴스, 볼티지 특성으로 우리 표현을 하게 되고 이 C는 이 C 프라임은 DQ, DV다 해서 AC 전압 변화에 대해서 AC 차지 양의 변화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타입 반도체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이제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타입 반도체와 메탈 쪽을 연결을 했을 때 우리 그림을 세 개를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메탈의 워크 펑션이 정의되고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정의되고요. 이렇게 정의되면 지금 이렇게 정의된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전압을 걸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E에 FI가 위에고 이게 이제 E에 F고 E에 밸런스 밴드 E에 컨덕션 밴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페르미 레벨이 지금 요 서피스에서 페르미 레벨이 지금 표면으로 갈수록 이 밸런스 밴드 가까워지죠.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홀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이 P타입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에서 홀이 늘어나니까 결국 이 영역에서는 어큐뮬레이션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슐레이터 사이드를 이제 보게 되면 메탈 사이드하고 세미컨덕터 사이드를 보게 되면 요 위치를 이제 플러스로 걸어준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 이 메탈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플러스를 걸어줬으니까 메탈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줬으니까 이 메탈의 표면에 이 전하가 모여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Q 프라임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면에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표면에 요만큼의 플러스 Q 프라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AC 전압 여기를 마이너스 걸어줬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DC에서 이렇게 H를 걸어주게 되면 차지 양이 여기에 요만큼 DQ 프라임의 크기만큼의 차지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도 DQ 프라임의 차지만큼 형성이 되고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 전압에 대해서 요 앰플리튜드 dV에 대해서 요 차지양 dq만큼 변화가 바로 C 프라임입니다. 자,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을 때는 차지양이 표면에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 이 차지 커패시턴스는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로 인해 순수 옥사이드, 요 옥사이드의 두께에 해당되는 커패시턴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 옥사이드 두께분의 입실 옥사이드입니다. 자, 이게 어큐뮬레이션 되는 영역에서의 이제 커패시턴스 값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리션 되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서 이제 플러스가 왔는데 점점 얘를 전압을 플러스로 점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차지양을 떼내고 결과적으로 이제 첫 번째 영역에서는 이렇게 요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랫 밴드를 지나서 플랫 밴드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요 반도체 재료가 요런 형상의 자, 이렇게 되고 아직 인벌전 레이어까지 해버렸네요. 제가 조금 그림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걸 지워서
그래서 조금 약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정하고 인트리지 레벨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E의 FI고 이게 E의 F고 E의 밸런스고 E의 컨덕션 밴드고 여기가 메탈의 웍 펑션입니다. E의 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래 마이너스는 조금 플러스로 이동하게 되면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그 페르미 레벨이 요 밸런스 밴드 멀어지죠. 요 서피스를 갈수록 그 얘기는 차지가 홀의 차지가 디플리션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가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곡률이 위로 된 거하고 아래를 비교해 보면 중간에 플랫하게 되는 플랫 밴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디플리션 영역입니다. 요 사이에 플랫 밴드가 이제 위치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차지를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그림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걸어준 겁니다. 플러스 걸어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당겨지고 플러스가 처음에는 밀려나는 플러스 밀려난 상황을 먼저 보면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걸어줬으니까 여기 차지가 플러스 Q가 되고요. 플러스 Q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디플리션 영역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디플리션 레이어의 차지가 여기에 반대편 돼서 이 디플리션 레이어는 이렇게 영역에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되고요. 이게 X 디플리션 레이어의 요 길이 두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지가 플러스 Q만큼 이게 DQ 프라임만큼 증가하면 얘는 지금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가 늘어나고 줄어들어서 전체 차지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가 요 거리가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이 금속 메탈 쪽 게이트 쪽에서는 여전히 표면에서 차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게이트 이셜을 지나서 디플리션의 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께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차지는 두 개의 커패시턴스가 되죠. 바로 이 그 인슐레이터 옥사이드 층의 커패시턴스하고 그 다음 디플리션 되어 있는 정션 커패시턴스가 바로 영역이 되고 이 디플리션 되어 있는 이 영역 자체에 대한 정신이 아니에요. 디플리션 된 영역이 늘어나고 줄어든 요 차지량이 바로 커패시턴스 비교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커패시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C 옥사이드의 그 C 프라임의 디플리션 영역의 커패시턴스는 병렬 연결,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식 자체는 이렇게 C 옥사이드분의 1 플러스 C의 소스 드레인 사이의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 요겁니다. 요거를 제가 역수해서 더해준 것이 바로 커패시턴스를 길이에 대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C 프라임의 디플리션 레이어의 커패시턴스는 두 개의 이제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C 옥사이드 플러스 C 소스 드레인 커패시턴스의 C 옥사이드의 C 소스 드레인 커패시턴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이니까 다 이제 T 옥사이드 분의 E의 입실론의 옥사이드 되고요. 요 소스 드레인은 세미컨덕터의 이제 세미컨덕터의 유전율의 T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요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인 거죠. 자, 디플리션 레이 X D가 됩니다. 디플리션 레이의 두께가 되고 자, 이거를 이제 분자 분모를 C 소스 드레인에 대한 값으로 나눠주면 소스 드레인을 나눠주면 C 옥사이드가 남고요. 1 플러스 C 소스 드레인의 C 옥사이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 분자는 옥사이드는 입실론 옥사이드의 T의 옥사이드고요. 1 플러스 요 C 옥사이드 C 소스 드레인인 경우는 보는 것처럼 입실론 옥사이드
그다음 입실론 소스 세미컨덕터 이제 두께가 X에 D에 그다음에 T에 옥사이드가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T 옥사이드로 이제 곱을 분모분자에 곱을 해주면 이거는 T에 옥사이드 더하기 입실론 S에 입실론 옥사이드 곱하기 X의 디플리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입실론 옥사이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영역으로 커패시턴스에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C 값이 원래 값보다 줄어들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합친 거는 C 옥사이드보다 값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큐뮬레이션 돼 있다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되면 디플리션 레이어의 커패스 차지로 전체 플러스 변화 차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C값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전압을 더 증가시켜주면 플러스 더 증가시키면 마이너스가 쫙 오면서 이게 인벌전이 됩니다. 인벌전 되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많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되면서요. 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트린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E에 F에 I가 되고 여기 EF면 E에 밸런스에 E에 컨덕션 밴드에 E에 페르미 메탈이면 요 페르미 레벨이 요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인트린지. 그럼 여기에는 뭐냐면 요 전체 그 그림이 조금 그런데요. 요 전체 요게 P 타입 였는데 일렉트론이 많이 모였기 여기는 결국 뭐냐면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인버전. 자,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면 여기서는 디플리션 레이어하고 인버전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차지를 이제 분포를 보면 메탈 쪽 차지는 여전히 여기 표면에 메탈의 표면에 있고 이게 Q 프라임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AC 전압에 따라서 DQ 프라임만큼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디플리션 차지가 있고요. 디플리션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버전된 차지가 있을 겁니다. DQ 프라임의 이 영향 자체가 인버전된 차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인버전 차지하고 여기 같은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DQ 프라임 이렇게 돼서 요 양과 요 양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가 여기 유도되기 때문에 이 디플리션의 두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여기 이 표면에만 다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벌전 되기 직전에 그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는 바로 스트레시홀드 영역에서 맥시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앞에 잠깐 돌아왔을 때 XD가 바로 스트레시홀드 영역에서 XD의 스트레시홀드 영역에서 얘가 맥시멈이 된다라는 것을 얘가 맥시멈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XD가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바로 스트레시홀드에서 길이가 맥시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C 프라임의 디플리션 요게 미니멈이 된다는 얘기 값이고 이 C 프라임이 T 옥사이드에 플러스 입실론 S에 입실론 옥사이드에 X에 D에 스레셜드가 바로 미니마이즈 된 값이 되고요. 입실론 옥사이드 되고 그래서 양의 전압을 많이 건 인버전 레이어에서는 보는 것처럼 표면에 있는 차지 때문에 두께 그대로 해서 요때 그 커패시턴스 자체도 이 인버전 레이어에서의 커패시턴스 인버전 레이어 커패시턴스는 바로 T 옥사이드의 입실론 옥사이드로 원래 처음 어큐뮬레이션일 때와 똑같은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면에서 메탈의 표면에서 바뀌고 반도체 표면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두께에서 요 옥사이드에 있으면 결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압을 처음에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더 플러스를 걸어줘서 이제 여기에 어큐뮬레이션과 디플리션과 중간에 플랫밴드를 지나고 인버전 레이를 할 때 이 값 자체가 C 값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대해서 V 게이트에 대해서 C 값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우리 C 옥사이드로 되고 마지막도 C 옥사이드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하고서 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늘었다가 이렇게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 옥사이드의 이 값 자체가 이 C 값이 바뀌고 여기 기울기가 슬롭이 여기서 보면 CSD C 옥사이드가 값이 충분히 크면 C 옥사이드가 이 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값을 키우면 이제 CSD의 기울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SD 프라임의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커패시턴스가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플랫 밴드일 때 이제 요 위치가 이제 플랫 밴드인데요. 이제 여기서 accumulation에서 이제 depletion 영역에 가고 다음에 moderately depletion 된 영역 inversion 레이어고 그 다음에 inversion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ccumulation 영역이고 여기가 depletion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inversion이 시작인데 moderately inversion 여기가 strong inversion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이 C값 자체가 여기 스페이스 차지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인버전에서 다시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자 보면 여기에 있는 차지가 스몰 h 시그널이 변하고 여기 세미컨덕터하고 인슐레이터 계면에 있는 차지로 인버전된 차지로 이게 이제 밸런싱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 그랬는데요. 이 차 자체가 보면 P타입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버전된 그 차지가 마이너리티 캐리어니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어디서 오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소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P타입 기판에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디플리션 레이어에서 서멀 요 그레이디언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이 만들어져서 이 영역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 여러분 그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걸어줬을 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일렉트론과 홀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디플리션 레이에서 연력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만들어져서 일렉트론이 공급될 수 있고 혹은 이 기판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직접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버전 레이어는 이제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공급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이 일렉트론 홀의 제너레이션 된 레이트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준 차지를 플러스를 걸었다 마이너스 걸었다 이 양보다 이 내부에 제너레이션 되거나 혹은 서브스트레이트로부터 공급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속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 프리퀀시에서 고주파 주파수에서 이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고주파에서는 이 인버전 레이어에서 C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제 요 C 값이 전압에 대한 C 값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못 따라가서 이제 이 값을 가지게 되고 이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 보여주는 CV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1MHz 정도만 충분히 하이 프리퀀시라 생각할 수 있고 저주파에서는 10에서 100Hz 정도 저주파에서는 CV 값이 이렇게 되고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여기에 디플리션 레이어에서 오는 일렉트로 홀 페어에서 오는 그 마이너리 캐리어나 기판에서 오는 마이너리 캐리어나에 의해서 이 CV 값이 이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경우는 지금 이 메탈 옥사이드 자체에 픽스드 차지 혹은 여기 이제 픽스드 차지가 있거나 여기 이제 플러스
픽스드 차지나 양의 픽스 차지나 혹은 여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둘 다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다. 그럼 있으면 이 기본적으로 옥사이드 트랩, 얘는 옥사이드 트랩입니다. 옥사이드 트랩인 경우에는 이 양의 차지를 가진다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쉬프트한 효과가 생겨서 CV 특성 자체가 이렇게 옥사이드 층에서 처음 요 예상되는 값에서부터 이 픽스드 차지에 의한 값으로 이렇게 쉬프트가 됩니다. 이렇게 쉬프트 되고 쉬프트 되고 쉬프트 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산된 것과 이렇게 쉬프트 된 값, 예를 들어 여기는 QSS 프라임이 0보다 큰 경우, 또 QSS 프라임이 앞에 것보다 큰 경우, 그럼 계속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옮겨가는 양으로부터 이 표면에 옥사이드 표면에 얼마나 있는지 QSS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좋은 CV를 측정함으로써 과연 게이트 인슐레이터 쪽에 플러스 차지가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는 이 자체가 레티스 미스매치라든가 이런 그 레티스의 규칙성 자체가 깨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DIT라는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뭐 델타, 뭐 두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그 레티스의 규칙성이 깨짐으로써 규칙적이면 밴드 내에 에너지 레벨이 있지 않을 텐데 이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차지 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의를 할 필요 있는데요. 그래 이렇게 그 밴드가 E에 컨덕션 밴드 E에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스테이트를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옥사이드 트랩이 아니라 이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따로 구별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전자가 채워지거나 비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acceptor state라 그러고요. accept state라 그러고 밑에 걸 donor st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donor는 주는 거죠. acceptor는 받는 stat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ccept state하고 donor state를 정의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이 페르미 레벨이 정의를 하면 자, 여기까지가 뭐 페르미 레벨이면 이제 만약에 페르미 레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페르미 레벨 밑에 부분은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채워져 있는 부분을 이제 도너 스테이트에 채워져 있는 게 뉴트럴입니다. 그 비워져 있는 부분이 파지티블리 차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에는 전자가 빠지고 전자 채워져 있는 도너라는 자체가 얘가 도너를 전자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페르미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밑에는 채워져 있으니까 채워져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고 내진 것이 마이너스를 빼진 상태니까 이제 파지티브로 차진 거고요. 억셉터 스테이트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줘 있다 그러면 이 페르미 레벨은 요 밑에 있는 경우는 전자가 비워져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비워져 있는 경우가 뉴트럴이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전자 비워져 있는 억셉터라는 건 받는 쪽인데 비워져 있으니까 그게 출발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채워져 있으면 얘는 네거티브로 차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뉴트럴이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속에서 요거를 인트리직 페르미 레벨 아래를 도너 스테이트, 다음 억셉터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각각 차지 양 자체에 대해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생각해 보면, 첫 스테이트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스테이트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정확하게 페르미 레벨하고,
인트리지 레벨 같은 영역. 여기 이제 E의 FI고 여기 E의 F고 E의 밸런스 밴드 E의 컨덕션 밴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E의 여기 E의 FI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은 이제 요 P이니까 이렇게 E의 F고 E의 밸런스 밴드고 E의 컨덕션 밴드입니다. 스트롱 인버전일 때는 이게 더 큰 이렇게 급격히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E의 F고 E의 인트리지 레벨이고 E의 컨덕션 밴드 E의 밸런스 밴드인데요. 여기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크리스탈의 불규칙성 이게 이제 깨지면서 바운드까지 깨지면서 이제 에너지 밴드 사이에 이제 그 있을 수 있는 스테이트가 만들어진 거라 생각했는데요. 자, 여기서 밑에는 도너 스테이트, 위는 억셉트 스테이트인데 요 밑에 여기만 채워져 있잖아요. 도너 스테이트 때문에 채워진 게 기본적으로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트럴이고요. 그다음 도너 스테이트에서 여기 비워져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파지티블리 차지된 겁니다. 억셉트 스테이트에서는 여기에서 다 비워져 있죠. 비워져 있으니까 억셉트 스테이트에서는 비워져 있는 게 네거티블리 비워져 있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가 뉴트럴이고 위가 뉴트럴이고 이 중간이 플러스로 차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했을 때 정확히 같은데 이 페르미에 있을 때 페르미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정확히 같으면 요 위에도 뉴트럴 밑에도 뉴트럴 다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인트리지 페르미 레벨과 요 페르미 레벨이 정확히 서피스 스테이트 같은 상황을 우리가 미드갭이다 라고 표현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미 위로 갔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억셉터 스테이트의 밑에 부분은 네거티브로 차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로 차지인 거고요. 위에는 뉴트럴이고 그다음 밑에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뉴트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마이너스 차지가 들어간 거고 얘는 플러스 차지가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그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에서 점점 플러스를 갈 때 상황이니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서 약간 이 추가적으로 전화가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이 마이너스 반응하는 플러스 반응은 마이너스로 생기는 거니까 결국 이제 옥사이드 트랩 그러니까 똑같은 전화인 경우와는 달리 얘는 그래도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한 이런 그 패턴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기존에 요게 더 생기니까 요게 이제 조금의 그 변화를 미리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터 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전체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는 형태로 이제 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CV 특성에서 DCV 게이트에 대해서 small ACV 게이트에 의해서 측정된 C 값이 이렇게 smearing out 이게 원래 이 직각으로 바뀌는 것에서 그 전부터 변했다가 그 다음에 크게 변하는 요 정도를 가지고 바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V 특정으로 뭐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한쪽 방향으로 시프트 하는 걸 가지고 파지티브 옥사이드 트랩에 대한 정보 양을 알 수가 있고 이 원래 커브에서 약간 스미링 아웃돼서 이제 미리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생겨서 이렇게 CV가 스무스하게 바뀌는 것으로부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모스 구조에서 커패시턴스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판스하고 인터페이스 스테이트하고 옥사이드 트랩하고 있을 때 CV 값이 이제 요 게이트 전압을 P형 반도체에서 게이트에다가 마이너스에서 점점 플러스를 걸어주면 점차적으로 이 어큐뮬레이션 레이어에서 디플리션 레이어로 인버전 레이어로 바뀌어가는 동안에 차지 양의 분포를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과연 이 모스 구조의 CV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였습니다.